네,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지렴 치료제, 주로 질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음,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카네스텐. 그 다음은 지노베타딘. 이거 조금 자주 쓰셨다면은 세나서트. 이렇게 조금 보셨을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묻는다 경우가 많죠? 예, 질정, 뭐가 제일 좋냐? 답은 참 뻔하죠. 예,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음, 생각해보면은 이제 우리 피부 상처 연고죠.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이 아무거나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둘 다 세균 감염이니까요. 예. 근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후시딘만 봐도 모든 세균이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세균은 분류함에 있어서 염색법에 따라 뭐 그람, 양성, 음성, 그리고 뭐 모양에 따른 간균, 구균, 뭐 산소 조건에 따라 생존 잘한지 따지는 뭐 호기성 이런 것도 있는데 후시딘은 그 중에서 그람 양성 세균에 주로 들어요. 예, 딱 특정 종류의 균만 죽이는 약이죠. 근데 보면은 상처에 후시딘 바르면 어간에선 덧나지 않고 다 잘 낫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왜냐면 피부 상처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요. 우선은 여기 상처 염증에 존재하는 균의 이제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뒤로 녹농균, 장구균 뭐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후시딘은 황색 포도상구균 요게 그다음 양성이에요. 이어에 이제 이 균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있고 두 번째 녹농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중에 한 개가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니까 여간에선 나을 것이고 근데 녹농균에 걸리면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피부 감염된 상태라는 거는 이제 세균이 100마리가 있다면 녹농균이 100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녹농균 뭐 50마리, 황색 포도상구균 뭐 30마리 이렇게 빈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밀집도. 예. 만약에 이제 효시딘이 100마리 중에 30마리를 차지하는 황색 포도상구균을 억누르고 있다면은 나머지 녹농균은 몸에 있는 백혈구 이제 면역 세포들이 반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어지간한 상처, 후시딘의 감성이 없더라도 피부 상처는 일반 항생제 연고로 잘 낫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녹농균이 지배적으로 있다면은 후시딘은 효과가 없겠죠. 번외로 마데카솔은 녹농균에도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피부랑 비교했을 때 질은 조금 다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가 무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무좀은 일반 피부 감염하고 조금 다르죠. 우선은 주로 발에 생기고 가렵고 정말 잘 안 낫죠. 왜냐하면은 무좀은 세균이 아니라 무좀균, 곰팡이균, 진균입니다. 각질 밑으로 많이 파고들기도 할 뿐더러 염증 주로 가려움을 많이 유발합니다. 얘네들은 주로 습한 조건, 곰팡이니까요. 그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주로 여름철 발이죠. 질도 비슷합니다. 항상 그 면역 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축축한 환경을 유도하고 그와 더불어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글리코겐을 분비해서 젖산균을 좀 늘려서 이제 pH를 낮춰서 질의 산성도 낮춰서 이제 피부 장벽을 세우는 역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균 감염뿐만이 아니라 곰팡이균인 칸디다 그리고 기생충인 트리코모나스도 감염이 있습니다. 절반은 세균성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세균이 조금 잘 살거든요. 그래서 세균성인 질염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바르셔야 되고, 질정에 넣는 거겠네요. 네. 칸디다균인 경우에는 항진균제, 트리코모나스인 경우에는 항몽충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 분류는 이제 그다음 양성, 음성, 간균, 구균 레벨이 아니라 더 상위의 레벨이에요. 항생제, 그러니까 세균성, 진균성 곤충은 아예 이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감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앞선 내용으로서 알 수가 있게 됐죠? 아하, 질염에서 중요한 거는 원인균,
정확히는 미생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되니까. 자, 우선 어떤 균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쉽죠. 병원 가서 이제 채취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나머지 검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병원에 못 가니까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재밌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람 양성 이런 세세한 레벨이 아니라 워낙 그 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코모나스, 이제 기생충 요쪽은 특이하게 거품이 잘 생겨요. 막 비누처럼 뽀글뽀글 거품, 진짜 거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균성과 혼합 감염이 많기 때문에 딱 트리코모나스만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감염 원으로서 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성병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사우나에 있는 수건 뭐 이런 걸로 감염이 될 수 있긴 한데 대부분 성행이고요. 최근에 새로 뭐 성적 파트너와 관계를 가지고 좀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트리코모나스를 의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칸디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곰팡이는 일종의 치즈도 곰팡이로 만들죠. 예. 이거의 특징은 무좀균처럼 가렵고 곰팡이 치즈처럼 약간 냄새가 살짝 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주로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질의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젖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한 글리코겐을 질벽에서 분비를 하는데 당이 많이 나오거나 글리코겐을 과다하게 분비할 경우 이 젖산균이 이제 다 감당이 못해서 칸디다균이 이제 글리코겐을 먹고 더 번식을 하게 돼요. 주로 임산부들 혹은 당뇨병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근에 당뇨를 진단받았거나 임시했다면은 아무래도 칸디다를 의심할 수도 있겠죠. 세균성은 확연합니다. 우리가 부둣가에 가면은 이제 항만의 생선 썩는 냄새가 있죠. 이제 세균을 해서 부패하는 냄새인데 딱 그 냄새가 나요. 예. 요거는 주로 이제 젖산균이 정상균으로서 이제 재밌는 얘기 굳이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장벽도 맞지만 피부에는 애초에 균이 존재를 합니다. 체내에 침투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냥 피부 각질 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외부에서 뭔가 좀 이상한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피부에 있는 균과 생존 경쟁을 합니다. 보통 피부에 있는 애들이 90이면은 외부에 들어오는 10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죠. 이제 이렇게 기본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질은 젖산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젖산균을 막 과하게 막 비누를 빡빡빡 문대서 씻어내리면은 pH가 올라가고 세균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과한 좀 씻는 거 그런 거 있는 분들이 세균성에 많이 걸려요. 특징은 생선 비린내. 자, 그래서 이렇게 증상으로서 본인이 어떤 균인지 아셨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되겠죠? 되게 쉬워요. 트리코모나스는 병원을 가시고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칸디다는 카네스텐, 세균성은 세나트리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물론 디노베탈인과 세나트리플은 트리코모나스, 칸디다, 세균성 세 가지에 모두 다 작용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쓰셔도 돼요. 굳이 조금 더 적합한 약을 제가 권장드린 거죠. 자, 트리코모나스 제가 병원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노베탈인과 세나트리플도 트리코모나스의 감수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DC에 이제 트리코모나스를 뿌리고 약을 치면은 죽어요. 근데 왜 병원을 가야 되느냐? 이건 트리코모나스의 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전염되는 원인이 이제 성행입니다. 그래서 남자 쪽도 거의 90% 걸려 있는데 여자만 치료하면은 여자가 다 낫고 나서 남자한테서 다시 옮아요. 이건 뭐 감기처럼 면역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교롭게 남자들은 좀 습하지는 않잖아요.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남자도 약을 먹어야 돼? 남자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생충의 특징이죠.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동물이에요. 이제 꼬리도 날리고 뭐 수염도 날리고 이제 꼬리가 있다 보니까 잘 타고 올라가요. 방광으로 가면 방광염이 걸리기도 하고 골반으로 가면 골반염. 근데 이제 질정은 방광이나 골반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약을 써야지 방광과 골반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걸 걸린 사람들은 다른 성병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겸사겸사 가서 검사를 받는 거죠. 자, 그럼 트리코모나스가 아닌 경우에, 예, 그러니까 거품이 힘도 없고 뭐 성행위도 없었는데, 아, 이건 뭐 치즈 같기도 하고 비린내 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지노베타딘과 세나트리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디다와 세균을 다 들으니까 이걸 쓰면 안 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돼요. 예. 근데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 디노베타딘 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빨간 약 그겁니다. 이제 뭐 세균, 곰팡이, 진균, 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싹 다 죽이죠. 예, 몽땅 죽여서 정상균, 젖산균도 죽입니다. 정자도 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세균총을 파괴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균은 죽였는데 젖산균이 정착을 못해서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들죠. 사실 최근 임상에서는 뭐 괜찮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굳이 우리가 모험할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빨간 약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 넣고 주무시면 속옷에 조금 묻어나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포비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포비돈에 붙어 있는 아이오딘, 요오드에 있는 요오드 때문에 이제 항균력을 발생하는 건데 요오드가 이제 갑상선이나 신장 쪽으로 문제가 돼요. 사실 한두 번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수시로 좀 써야 된다. 그리고 갑상선이나 신장 쪽에 조금 장애가 있다 하면 요건 피하시는 게 좋죠. 말씀드린 대로 정자도 죽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아니다 임신을 계획하신다면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이 문제가 카피하기 없어요. 비싸요. 네, 아마 12개 한 만 얼마 하나 할 겁니다. 세나 트리플은 원래는 이게 세나 서트가 있었거든요. 알버젠콜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얘네 거리 세균성으로 나왔었는데 이걸 단종시키고 세나 트리플로 새로 나왔어요. 이제 올해 처음 6월 달인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약국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신에 좋은 점은 정상균인 젖산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네. 원래 이제 크리스타네스 질자재라고 신풍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2010년도까지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오고 한동안 이제 이 계열 성분의 약이 없었는데 알번을 다시 만든 거죠. 경쟁 아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비싸요. 아마 10개 한 15,000원? 뭐 이렇게 정도 할 겁니다. 요거는 주로 글로벌하게 쓰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임산부나 뭐 안전성 요런 거는 제 아는 배경지식상에서 문제는 없는데 이제 크게 임상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 이제 카네스텐, 칸디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디다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특히 임산부가 걸리는 이유는 임산부는 임신 유지를 위해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에스트로겐은 글리코겐 분비를 촉진하는데 젖산균이 글리코겐을 젖산으로 바꾸는데 용량이 오바치면은 칸디다균이 들어와서 젖산을 뺏어 먹는다.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유산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임산부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수의부도 동일한 이유고요. 1기에서는 뭐 조금 뭐 기형아 가능성이 약간 있다. 근데 2기부터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되게 안전하죠? 예. 그리고 또 좋은 게 다른 약들은 이제 하루 한 번 쓰고 뭐 2, 3, 4, 5일까지 이렇게 연달아 쓰는데 이거는 한 방에 쓰는 것도 있어요. 원래 100ml를 6번 넣거나 200ml를 3번 넣었는데 500ml를 한 번 넣는 게 100ml 6번 넣는 것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고 임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게다가 요거는 워낙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국내 카피하기 많아서 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칸디다 라고 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카네스텐을 쓸 것 같긴 해요. 아직 와이프가 그렇다면은 뭐 이런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내가 세균성이라면 스나 트리플을 쓸 것 같고
디노베탈리는 이제 항별 섞어도 있거든요. 이제 헤르페스 이런 거랑 상관없긴 한데 그냥 싸그리다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디노베탈린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 첫 번째 증상을 갖고 원인균, 미생물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1순위.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거품으로 보이면은 배우자랑 병원 가서 같이 약 드시고, 만약에 두부 같은 곰팡이 칸디다라면 카네스텐, 세균성이라면은 세나트리프를 권장드립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세나트리프 쓰는 게 맞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씩 찬찬히 비교하고 증상을 이렇게 매칭해 보면서 적합한 약을 찾는 게 좋겠네요. 추가적인 자료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우선 딱 일치하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질염만 넣어놨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감염성 질염 말고도 위축성 질염, 비특이성 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축성 질염은 그냥 질이 건조한 겁니다. 건조해서 위축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적기 때문이죠. 주로 이제 사춘기가 오지 않은 아이나 폐경기 그리고 수유부도 일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병원에서는 호르몬을 질정에 넣거나 먹는 방향으로 치료를 합니다. 요거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특이성 질염으로는 그냥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임약 중에 이제 정사를 죽이는 약이 있는데 그걸 쓴다거나 아니면 좀 과한 성관계를 한다던가 요거는 이제 그런 활동을 줄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 재발이 잦은 경우가 있죠. 주로 걸리는 분만 걸려요. 질염의 기본은 장벽을 회복하는 겁니다. 장벽 정확히는 정상균이 안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젖산균이죠. 젖산균이 어떻게 하면은 잘 안착하느냐? 우선 뭐 당뇨병 같은 병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뭐 뒤에는 뻔한 얘기예요. 풍부한 수면 그리고 배우자도 혹시 감염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씻을 때는 여성용 세정제 있죠. 그거를 약산성이다 보니까 젖산균의 생존에 좀 유리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질 유산균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허가받은 건강식품으로는 리스펙트하고 유렉슨과 두 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있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그 유산균이 아니어도 어지간한 유산균이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도 안 되면은 병원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거 말고도 또 좋은 약은 없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많이 쓰진 않아요. 우선 알보칠이 유명합니다. 요거 구내염에 많이 쓰이죠. 구내염에서는 주로 이제 손상된 피부를 정확히 구내염 조직만 벗겨서 회복을 빨리 시키는 약인데 애초에 이거는 질염을 용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써도 됩니다. 근데 굳이 쓸 이유는 없죠. 어디 뭐 주말이고 약국 갈 수도 없고 집에 알보칠밖에 없고 너무 증상이 힘들고 하면은 뭐 써볼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예나젠 질용액이라고 이거는 진짜 잘 없어요. 성분 자체는 우리 가글에 쓰는 벤지다민이란 소염, 진통, 마취 효과를 가진 성분입니다. 바르는 순간 약간 얼얼하면서 효과는 바로 와요. 근데 얘는 치료의 목적보다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 주로 통증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카네스테 플러스 이거는 진짜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질염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넣어야 돼서 낮 시간 동안에는 좀 가렵거나 불편하잖아요. 곧바로 바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스테로이드와 이제 항진균제 두 가지가 섞여서 바르자마자 곧바로 이제 가려움 같은 거는 확 잡아줍니다. 카네스텐 플러스는 이제 요새 잘 없고 요거 이제 대체약으로 파이트리크림, 이제 멜린 플러스 이외에도 카피약은 많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조금 유명합니다. 질염에 대해서 이제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치료가 쉽긴 하지만 그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